안녕하세요. 한기돈이다. 한량입니다. 자, 통합 돌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229개 지자체, 기존에 하고 있던 지자체에 추가가 돼서 총 229개 지자체로 확대됐고요. 내용은 본인이 살던 집에서 그대로 요양, 의료, 돌봄 이거를 원스톱으로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통합 돌봄 내용입니다. 자, 광명시 자료인데 집에서 늙겠다. 본인이 살고 있던 집에서. 그래서 뭐 식사, 동행, 요양, 가사 나이가 들면서 필요한 것들 있죠. 내가 어딘가 외출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요양이 필요하다. 방문 요양, 방문 간호. 그 다음에 혼자 살다 보면 또는 노인 부부끼리 있다 보면은 가사, 식사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가사, 뭐 청소, 세탁, 정리, 수납, 식사, 도시락, 영양관리. 집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돌봐드리겠다. 이게 바로 통합 돌봄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직 전국 단위 사업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3차, 이번에 총 3차로 기존에 있던 131개에 더해 98개, 대략 한 100개 정도 지자체가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전체 229개 지자체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 내용 한번 살펴드릴게요. 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에 3차로 시범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98개 시군구가 추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지금 1차, 2차를 통해서 131개 시군구가 이 내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총 229개. 아마도 이건 전국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범 참여하는 시범 사업에 하는 것들도 꽤 단위가 크니까요. 자, 전국 시행이 내년 3월 27일이요. 그래서 혹시나 이번까지 시군구에 포함되지 않은 곳들도 내년 정도에는 충분히 전국 단위로 시행을 하겠구나 하고 있고요. 2025년 8월 달에 3차 공모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추가된 지자체가 어디냐? 23년 7월부터 실시했으니까 전체가 229개니까요. 여기 보시면 현재 참여하는 곳들이 뭐 서울에는 종로, 중구, 마포, 양천, 구로, 영등포구, 동작, 서초구, 강남구 등이 있고 부산, 영도구, 부산 진구 이걸 전부 다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천천히 한번 내릴 때 본인 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북, 전남,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2025년 이제 설명회 같은 걸 했고, 뭐 이게 어떤 서비스인지 제가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기존에 있던 곳들, 참여 중 119, 신규 참여 98, 이래서 총 229개입니다. 방금 위에서 보여드린 거 뭐 종로구, 중구, 마포구 이쪽은 이번에 추가된 데이고요. 여기 보시면 119, 좌측에 있는 거, 여기 파란색이 아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기존에 있던 곳들입니다. 그래서 뭐 서울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가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추가된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 이렇게입니다. 거의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 뭐 한 300여개가 되니까 아직까지도 한 3분의 1 정도는 참여가 덜 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었죠. 2024년 3월에. 그렇게 해서 2026년 내년 3월에 전국으로 시행할 건데 목적이 뭐냐? 그동안은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뭐 요양시설에 가거나 그랬는데 본인들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본인이 살고 있던 집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특히 난 이제 요양병원 가면 다시는 집에 못 돌아온다. 그리고 사람이 본인 살던 곳에 있어야 생활 환경, 주변의 이웃들, 뭐 아니면 친지 이런 것들과의 관계가 좀 유지되기 때문에 본인 집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죠.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냐? 노쇠, 나이가 드셨거나 장애, 질병, 사고로 인해서 일상생활 유지에 지금 내가 당장 어려움이 있어서 복합적인 지원, 통합 돌봄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내용은 보건, 의료.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의료 쪽. 병원에 대부분 우리가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이유가 병원 자체가 뭐 진료, 간호, 재활, 호스피스, 보약지도 이런 것들을 병원을 가야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 이게 이제 집에서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장기 요양은 돌봄 서비스, 일상생활, 가족 지원. 2023년도에 있었던 이 시범사업 자료에 보면 서비스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방문 진료, 질병 관리, 통증 관리, 약물 뭐 관리, 응급 관리, 수액, 집에서 수액 정도는 놔주나 보네요. 영양 관리, 욕창 관리, 예방 접종. 방문 간호에서는 뭐 투약 관리, 운동, 영양, 정신 상담. 그다음에 방문 요양에서는 신체 활동, 정서, 간호,
차량 내에서 목욕, 방문 목욕도 알고 계시죠? 요양보호사가 오거나 하시는 분들. 주야간 보호, 신체활동 지원. 그 다음에 생활지원. 이게 또 이제 함께 추가돼서 통합돌봄이라는 이름이 됐는데, 청소, 빨래, 식사 준비, 그리고 식재료 구입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면 밖에 나가기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외출 준비, 동행, 차량 지원, 도시락 배달. 이 모든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고 당연히 개인마다 이분은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고 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거죠. 주거 공간 개선, 뭐 출입구, 현관문, 거실 복도, 스위치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개선을 해줘야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겠죠. 주거지 이동. 자, 이렇게 있습니다. 서비스들은 살펴보았고, 처음에 신청은 본인, 노인이나 장애인, 뭐 65세 이상이든 65세 미만이든 이런 분들이 하면 시군구에서 판정, 이분이 어떤 상태인지 욕구조사, 뭐 필요도 판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금, 전문기관,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전문기관이 조사를 하고요.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 여기 우측에 나와 있는 거, 이거를 연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신청은 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에서 신청을 하던 서로 자료가 왔다 갔다 해요. 대상자가 만약에 건보공단에서 신청을 한다. 그렇다면 읍면동에도 자동으로 시스템으로 자료가 넘어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해서 전문기관과 함께 조사 판정을 하고, 뭐 노인의 경우에는 건보공단과 읍면동에서 주로 하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까 봤던 국민연금공단에서 주로 해서 서로 이제 협의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떤 이제 서비스를 받게 될지는 이제 본인이 요구하는 거, 필요한 것도 당연히 판단을 하겠지만 이제 어떤 상태이신지를 보겠죠. 건강 생활이라든지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꾸준히 이분이 필요한지, 아니면 이제 중단, 이분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지금 시설 같은 데 입소를 해야 된다. 그럼 당연히 이제 중단이 되겠죠.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모니터링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통합돌봄이라는 것이 2026년도에 3월에 전국으로 확대가 되는데 229개 지자체로 최대 많이까지 확대가 됐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됐든 본인이 됐든 나는 지금 그냥 요양 서비스만 받고 있는데 통합돌봄도 필요하다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뭐 받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통해서든 아니면 읍면동 통해서든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유용한 정보 있을 때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